자, 오늘 할 게임은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 라는 게임입니다. 일단 무슨 스토리인지 아예 모르고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만질 거 없겠죠? 시작. 어서오세요. 저는 해파리예요. 돌이켜보면 70년 넘는 세월 위를 방향도 없이 물결 따라 떠다녔을 뿐이었어요. 살면서 마주쳤던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독침을 의도 없이 쏘아댔죠. 보이나요? 제가 안으려 했던 이들에게는 상처만 남았네요. 제가 머물렀던 공간에는 이제 폐허만 남았군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부유하는 한 마리 해파리에 불과해요. 한때 경찰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도 이제는 전혀 기억나지 않네요. 저기 자식을 잃고 주저앉은 가족들을 좀 보세요.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저 검붉은 눈물을 닦아준 적이 있었나요? 경찰서는 슬픔과 고통이 직조된 공간이에요. 저는 왜 굳이 그곳에 들어갔을까요? 왜 굳이 저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어쩌면 그저 제 이기심이었을 테죠. 부착할 곳이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이제 그만 멈춰야겠어요. 이후에만 남은 방황을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내리는 이 세상의 이로운 결정이겠군요. 그동안 모든 분들께 미안했습니다. 부디... 뭐야. 할머니! 어? 전경 할머니! 누구죠? 그 아이 기억나지 않아요? 서원이요. 최서원. 서원? 서원이 실종 사건을 말하는군요. 네, 할머니 맞아요. 할머니가 찾아준 그 아이 지금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고 있나요? 서원이 가족이 되찾은 일상에서 할머니는 폐허가 보이나요? 의사가 말하기를 내 머릿속은 마치 색인을 잃어버린 오래된 도서관과 같다더군요. 미안합니다만 난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경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니 서원이의 망령은 아니겠죠. 어쩌면 잊혀진 죄를 이렇게 다시 들추려 하는 걸 보면 당신은 내게 주어진 심판이로군요. 심판이라기보다는 알려주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심판하는 아가씨, 이미 알고 있겠죠. 나는 서원이를 찾아주지 못했어요. 서원이 붙인 최동건 씨의 바람대로 그 사건, 미제 사건으로 남았거든요. 서원이 모친을 피해서. 서원이 아버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미제 사건이라니요. 서원이에 대한 실종 신고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어 있다는 거죠? 서원이가 그러니까 실종 아동으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는 거 맞죠? 그럼 됐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형사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서원이요 찾지 마세요. 서원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어딘가 서원이 엄마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서원이가 그저 살아만 있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서원이는 여느 때처럼 놀이터에 나가 놀다 어딘가로 사라진 겁니다. 그게 답니다. 목격자도 용의자도 없는 완벽한 실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영원히 미제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드려요. 제발. 이렇게 기억하고 있군요. 실종수사팀장에서 퇴직하기 전 마지막으로 접선 사건이었어요. 최동건 씨가 저렇게 말해주었을 때 안도하는 내 표정을 봐요. 저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종결할 핑곗거리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형식적인 거부 속에 꾹꾹 눌러 담았지만 금방이라도 비어져 나오려 했던 내 비겁함을요. 할머니,
역사는 불충분한 기억이 불완전한 문서를 만나는 지점에서 빚어지는 확신이라고 해요. 잠시만요. 자, 오늘 방송은 게임 약속이 있어서 10시 20분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게임 끊길 수도 있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원이 실종 사건의 처음과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나요? 그 끝을 이은 선 위에 날줄을 엮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서원이 모친이 저에게 전화해서 신고를... 맞아요, 그랬어요. 서원이가 놀이터에서 없어졌다고. 이 버튼은 뭐지? 아, 무릎 꿇은 사진을 보여준 거구나. 잠시만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말씀해 보시겠어요? 누구라고요? 서원이 어머니. 형사님, 전경 형사님 맞죠? 저 기억하세요? 그때 저희 집에 서원이 만나러 오셨었잖아요. 제가 초인종 누르지 말라고. 기억하시죠? 형사님 어떡해요? 빨리 와주세요, 형사님. 서원이가 없어졌어요. 놀이터에서요. 가장 마지막으로 서원이가 놀이터에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은 언제였죠? 3시 33분 정확히요. 서원이가 사라진 지 벌써 3시간이나 지났어요, 형사님. 7살 된 여자아이가 혼자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은 이미 다 찾아봤어요. 이제 어떡하면 좋죠?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어서 계속 떨쳐내려고 하는데... 자수를 하겠다고요? 네, 자수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자아이 실종됐죠? 놀이터에서 3일 전에.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선생님의 책임이라고요? 그건 무슨 의미죠? 형사님, 사실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죽었습니다. 서원이는 이미 한참 전에 죽었어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아이라고요. 심판장님, 여기까지가 제가 기억하는 사건의 전부예요. 이제야 당신이 피안의 길목에 나타나 처음과 끝을 찾으라 명한 이유를 알겠어요. 당신은 시간과 공간의 문지기로군요.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어쩌면 알량한 죄의식에 쫓겨 애써 지우려 했던 걸까요? 서원이를 데려갔던 사람이 뒤늦게 자수했지만 모른 척했던 기억도... 모른 척했다고? 자수를 했는데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미제 사건으로 남긴 거야?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외면했던 진실도요. 미안합니다. 이 죄 많은 늙은이에게 구원을 내리지 말아요. 할머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 어떻게 부르건 괜찮지만 아직 눈 감으려 하지는 마요. 지옥도 연옥도 할머니의 처소는 아니니까요. 서원이가 사라진 곳이 놀이터였죠? 우선 그 장소에 관한 기억들부터 한번 떠올려 보겠어요? 분명 더 많은 편린들이 펼쳐져 보이지만 세월이 겹겹이 내려앉은 상처처럼 가뭇해요. 아니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기억 조각들이 떠오르면 그중 하나를 잇는 선을 그어봐요. 생각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바래고 희미해진 얼룩도 물줄기가 닿으면 다시 물들고 번질 수 있으니까요. 어머, 뭐지? 이 해시태그가 있는 것들이 나오네요. 괜찮습니다. 다시 여쭐게요. 오늘 서원이의 일정은 평상시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나요? 아니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일에는 유치원, 주말에는 주로 가족이 다 함께 놀이터.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번갈아 갑니다. 제가 따라 나설 때도 있습니다만 휠체어 접근이 곤란한 놀이터에 갈 때는 혜정 씨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러고 보면 최근에는 계속 같은 놀이터를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혜정 씨가 같은 곳으로 가겠다고 아이들이 원한다며 다른 놀이터에 갔더라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문구점에 들렸다 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아폴로라고 거기 사탕을 좋아합니다, 서원이가. 서원이 데리러 가셨을 때 주변에 못 보던 사람이 있었다거나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없으세요? 저희 딸이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저는 당연히 서원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당연히 딸아이가 데리고 갔다고만 생각했죠. 좀 있다가 딸애가 내려와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아차 싶었어요. 형사님,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딸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서원이가 혼자서 잘 돌아다니는 애거든요. 제 딸이 저렇게 호들갑을 떨어도 뭐 저녁 되면 저 알아서 집 잘 찾아오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들어가 보셔도 돼요. 제가 딸애는 잘 타일러 놓을게요. 얘는 쓸데없이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게 뭔 말이야? 잠깐만. 여기 서원이 엄마잖아. 서원이 엄마가 전화 신고를 했어, 전화로. 근데 혜정 씨? 혜정 씨 누구야? 혜정 씨는 누구야? 혜정 씨는 누구고? 저희 딸애? 아니 서원이 엄마랑 얼굴이 지금 똑같잖아, 프로필이. 그리고 이거 서원이 엄마가 말한 거 아니야? 근데 저희 딸이 말씀드린 그대로라는 게 뭔 소리야? 저희 딸 얘가 쓸데없이 전화를 드렸다고? 그러면 서원이 할머니야? 아, 왜 나 이해를 못하겠지? 그럼 그냥 듣고만 있어도 괜찮아. 혼자서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때 평소에 못 보던 사람이 주변에 있었는지 말이야. 놀이터에 함께 있었다고 들었거든. 엄마랑 서원이 그리고 명호도 모두. 다 맞아요. 모두 함께 있었어요. 이건 또 뭔 소리야? 할머니에게 놀이터와 관련된 진술을 했던 사람들 누구였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맞았구나. 사람들이요? 모두 한 사람과 나눈 대화였어요. 아닌가요? 할머니, 인생이 직소 퍼즐과 같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비록 할머니가 가진 기억들은 뒤섞이고 어긋나 있지만 매 순간, 매 조각들은 서로 암수로 맞물려 연결되어 있죠. 퍼즐 조각의 이음매를 잘 관찰하면 금세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뭐야? 누가 어떤 순서로 했던 말이었는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요? 그러고 나면? 그러고 나면 뭐가 달라지죠? 그렇게 퍼즐을 완성하고 나면 열쇠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완성된 퍼즐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울로 된 열쇠. 이야,
서원이 유치원 생활에 대해 해주실 만한 이야기 있을까요? 다른 건 다른 분들께 전화로 다 설명드렸고요. 아직 못 찾은 거죠? 어떻게 백주단에서 이런 일이 있죠? 그것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원이 어머니와 오빠도 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전혀 못 봤다고 하던가요? 서원이는 이런 이야기가 아이를 찾는데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아무거나 이야기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서원이는 늘 한결같이 밝고 명랑한 아이예요. 작년에 에덴에서 처음 만나는 날이었는데도 저를 포함한 교사들에게 낯을 가린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어서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에는 그저 부침성 좋은 아이라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 안 계시다며 오빠가 데리러 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도 엄마를 찾는다거나 하는 일도 전혀 없고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문제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그런데 한 번도 서은이가 울거나 성내거나 찡그린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면 이해하기 쉬우려나? 그래서 내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겠다. 내 역할이 좀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그 밝음이 조약돌처럼 매끄러운 웃음이 위태로워 보여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어? 뭐지 이건? 자물쇠. 안녕하세요. 서은이 어머니시죠? 저는 화면경찰서 전경 경감입니다. 서은이를 잠깐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어머, 택배 왔나 보다 하고 얼른 연 건데 깜짝 놀랐네요. 혹시 다음에 또 오실 일 있으면 벨보다 문만 두드려 주실래요? 애가 자고 있어서요. 밥때가 다 돼서 쌀 안 치고 있었더니 이 녀석 TV보다 꾸벅꾸벅 졸고 있지 뭐예요. 잠깐 눕혔어요. 들어오세요. 이불 때문에 애는 잘 안 보이시려나? 어제 서원이 데리고 좀 많이 돌아다녔더니 피곤한가 봐요. 일어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애들은 금방금방 크잖아요. 서원이도 금세 키가 커서는 집에 맞는 옷도 하나 없고 이것저것 쇼핑하느라고 바빴거든요. 입학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좀 많아야 말이죠. 교복도 맞추러 가야 하는데 언제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갈 수 있으려나. 아무튼 서원이 보시려면 좀 많이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왜요? 영어 강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결정적인 이유를 찾으면 이게 열리나 봐요. 근데 진짜 모르겠다. 일단 혜정씨, 신혜정이 새로 나왔고요. 아폴로, 문방구 또 새로 나왔고 문구점. 어머, 저 노란 건 또 뭐야? 이게 뭐야? 완전 이것부터 안 보이네. 서은이가 이 문구점에 자주 온다고 하던데 오늘 서은이네 가족 누구라도 방문하지 않았나요? 서은이 혼자 왔다거나. 이거 지금 못 바꾸나 봐요. 오늘은 아니요. 서은이 오빠도 오지 않았는데요. 저기 경찰이신 것 같은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분도 와서는 서은이를 찾던데 혹시 명호 엄마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거의 명호 혼자 오거나 서은이와 둘만 오는 날이 많아서. 명호 어렸을 때만 해도 명호 엄마가 늘 함께 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통 보이질 않네요. 잘 지내시는 거죠? 얘는 문방구 아저씨고요. 그리고 혜정씨 기다려봐. 사탕. 어머. 서원이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말해줄 수 있겠어?
저는 같이 놀다가 들어갈 땐 꼭 문방구에 가서 서원이 사탕을 샀거든요. 근데 서원이가 요즘엔 계속 그걸 못 먹었어요. 이모가 이젠 우리랑 같이 놀러 안 가니까. 서원이한테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하고 얼른 뛰어서 문방구에 갔었어요. 계단만 올라가면 바로 위에요. 문방구랑 놀이터랑 울타리 하나만 넘으면 바로거든요. 진짜 금방이에요. 진짜 잠시만 갔다 온 건데 뛰어갔다 왔는데 없었어요. 서원이가. 내가 분명히 서원아 하고 불렀거든요. 근데 서원이는 안 오고 이모만 왔어요. 내가 우니까 이모가 나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모가 옆에 없었던 거 말하지 말라고, 절에서 본 원숭이처럼. 얘는 명호. 서원이 오빠. 에든. 유치원. 교사. 미제 사건. 하나인가 보네요. 전화. 이야. 지금 출발합니다. 계속 말해요. 끊지 말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원이 할머니요. 지금 아파트 단지 앞 슈퍼에 있는데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집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린다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불났나 싶어서 엄마 집에 갔는데 문을 못 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 좀 열어주고 오라고. 제가 도대체 뒤통스럽게 뭐 하는 거냐고, 서원이 혼자 두고 어떻게 가냐고, 그냥 엄마가 빨리 와서 열라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바로 앞이니까 금방 도착한다고 그랬거든요. 엄마가 놀이터로 얼른 가서 서원이 챙길 테니까 저는 엄마 집 확인만 하고 내려오라고. 그게 동선이 맞다고. 내려오면 엄마가 와 있을 거라고. 엄마 집에 가보니 정말로 경비 아저씨가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어 들어갔는데 도대체 불에 뭘 올려놨던 건지 냄비가 다 타서 연기가 자욱하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급하게 가스레인지 끄고 환기하고. 저는 그 상황에서도 서원이 데리고 올라왔으면 건강에 안 좋았겠다. 불 나기 전에 꺼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하다가 얼른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몇 분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내려와 보니 엄마는 약속대로 와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서원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서원이 너가 데리고 올라간 거 아니었냐고. 형사님 언제쯤 도착하세요? 왜 이렇게 소름 돋아 내용이. 서원이 할머니가 열렸어요. 그래서 딸 애가 전화했다는 거. 이거 할머니가 얘기한 거겠죠? 서원이 혼자 다른 곳으로 간 적도 있었나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쩌면 형사님, 서원이가 안 보이는 건 저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서원이 나을 때 수술한 이후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정신없이 누워있는 날이 많다 보니 서원이 곁에서 간병할 수도 없었고, 그래도 전 제가 그렇게 지냈으니까 병원 천장만 보고 자란 서원이를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원이 마음은 다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서원이가 저를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젠 엄마라고도 부르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찾기 어려운 걸까요? 동네 놀이터를 다 돌아야 겨우 만날 수 있으니. 이거는 서원이 어머니겠죠? 서원이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서원이가 태어났을 때가 임신 23주차? 700g도 되지 않았어요. 수술을 마친 아내와 서원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지기 직전 간호사가 소리쳐 저를 불렀습니다. 불과 몇 초 상관이었던 것 같지만 서원이를 볼 수 있게 해주더군요.
붉은 튤립의 꽃잎이 채 떨어지지 않은 반투명한 엄지공주. 한없이 가벼운 딸아이가 행여나 홀씨처럼 날아갈까봐 두려워서 감히 숨을 쉴 수도 없었어요. 간호사는 확인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 뭘 확인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꾸만 시야가 흐려져서 손바닥만한 딸아이의 모습을 제대로 새길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정신없는 첫 대면을 마친 후에 제가 가장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출생신고요. 그 길로 숨이 가쁜 줄도 모르고 병원에서 동사무소까지 내달렸습니다. 서원. 무소서에 근본원을 썼어요. 특이하죠? 그땐 무소의 강인함을 담아버린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온 몸에 무게를 실어 꾹꾹 눌러 적었어요. 서원이의 이름이 적힌 그 서류 한 장이 딸아이를 세상에 심는 모진 뿌리가 되기를, 서원이의 영혼을 정박시켜줄 수 있는 거대한 닻이 되기를 바랐거든요. 이건 아버지가 말씀했겠죠? 이게 무슨... 문자른 게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남자의 명호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명호가 나올 것 같거든요. 혹시 서원이를 찾으러 놀이터에 갔을 때 이렇게 생긴 남자아이는 보지 못했어요? 근처에 문방구 하나 있는 놀이터 알아요? 며칠 전에 그 남자아이요. 그 놀이터에서 나와서 곧장 문방구로 들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서원이가 왜 저 남자애랑 같이 서 있었지? 라는 생각에 달려가는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그날 일을 왜 모르시는 거죠? 걔가 서원이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 잠깐만. 서원이를 찾으러 놀이터에 간 게 누구였죠? 엄마야, 할머니야? 아, 명호 여기 있다. 아, 명호가 오빠였어. 그럼 남자애는 누구지? 이모. 아, 젠장.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졌어. 아까 그 남자애 얘기가 어디서 나왔지? 잠깐만, 서원이 오빠가 명호다. 허허. 사탕? 아, 아까 눌렀던 건 안 나오나 봐. 검색할 수 있는 거 없나? 샵 사탕. 아. 이모. 말하지 말라고. 뭐가 많네. 아, 내가 필요한 샵을 또 해시태그를 고를 수도 있는 느낌인가 보다. 아무거나 눌러서 못 깨는 그런 루트는 없겠지? 어떻게든 다 깨게 돼 있겠지? 아드님도 보이지 않던가요? 서원이 오빠가 놀이터에 같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명호는 줄곧 옆에 있었지만 정작 서원이가 어디로 갔는지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고. 혹시나 사소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봐 명호를 너무 많이 다그쳐서 정작 서원이를 잃어버린 사람은 저인데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서원이에게도 명호에게도 다 제 탓이니까 명호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허허. 잠깐만. 이 얼굴이 맞아? 확대 안 되나? 놀이터에 데려간 거는 혜정 씨지. 근데 혜정이는 놀이터에 안 갔어. 놀이터 주변에 서원이가 자주 가는 곳이 있나요? 혼자서 갈 만한 익숙한 공간이라든지. 서원이가 혼자서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그냥 단순 실종이라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거 그냥 당신들 편의주의 아닙니까? 범죄인지 단순 실종인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투입할 지점도 시기도 달라지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지금 서원이는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 그런데 뭐? 혼자 어딜 갔냐고? 이런 느긋한 질문이나 아휴 젠장 미안합니다. 아씨 아빠 스크롤 너무 길어요 제발. 아 약속을 찾아야 얘를 열 수 있겠다. 그러면 이름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엄마랑 김강석 씨 이름이 전직 영어 강사이지 않을까. 문방구. 너 이거 하나야? 아직까지? 자 그럼 울거나. 아이고. 이혼을 했네요. 서원이 어머니와는 언제 헤어지신 거죠? 헤어진 건 벌써 5, 6년 전이네요. 참 잔인하죠? 방황하는 아내를 버린 남편이라니.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오히려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상을 이렇게 견뎌내며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착각했죠.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변명했어요. 서로를 바라볼 때 항상 그 눈동자 속에서 텅 빈 공간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 괴로웠어요. 절대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아니까. 때로 같이 울고 때로 서로에게 위로를 전하며 살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공허에 손을 뻗어 허우적대는 서로를 끊임없이 지켜보며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상처받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더 큰 상처라고 느껴졌던 어느 날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상처를 마주하지 않고 피하는 것. 우리 사이에 놓인 기요틴을 닫아버리는 것. 상처. 자수. 하우 길어. 경찰. 맞네. 서원이 실종 사건의 범인이라더군요. 서원이 아버지께서 자수하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형사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절대로 서원이 애비 말 다 믿지 마세요. 지금 제가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애비가 말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시킨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지금 가요. 금방 갑니다. 그때까지 애비 말하는 거 듣지 마세요. 다 제 책임이니까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아씨 머리 아파. 어머니로부터 연락 받으셨나 보군요. 말씀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경찰서에 함께 오실 건가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땅을 아무리 오래, 아무리 깊이 파도 삽은 흙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했죠. 아픈 아이 옆에서 단 한 번 손을 모으는 것조차 피했던 사람. 그래서 믿지를 못해요.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걸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그저 화만 낼 뿐이었어요. 그 사람 자수했다고요? 만약 정말로 그 사람이 데리고 간 거라면 양육비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작년 중순부터 몇 번 제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양육비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요. 지금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 줄 아느냐고,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당신 자식 아니냐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네요. 이거는 어머니가 한 얘기겠죠. 서원이 어머니. 약속. 명호가 말하기 싫으면 그래 기다릴게. 대신 명호가 말할 준비가 되면 꼭 알려주겠다고 약속해주면 좋겠어. 명호. 뭐가 왜? 뭐 이렇게 많아? 어떻게 시각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건가요? 제 휴대폰에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아이들과 외출할 때는 저 혼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는 오후에 전화 오는 일이 거의 없는데 예상치 못한 전화에 저도 당황했었나 봐요. 조용한 공간에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아파트 건물 복도로 들어왔던 건데 통화 시간은 불과 5분이었지만 제가 서원이에게서 시선을 놓친 건 5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통화가 끝나기 전 서원이 모습을 돌아봤을 때 이미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거 잠깐만. 아까 3시 어쩌고잖아. 근데 데려간 건 혜정 씨라 했잖아. 이거는 그럼 혜정 씨가 말한 거 아닐까? 그러면 아까 이것도 혜정 씨. 얼굴이 혜정 씨죠? 열렸다. 키 끝부분이 열렸어요. 순서를 이렇게 맞추면 열리나 봐. 말한 순서도 중요하다. 허허. 야, 어렵네. 근데 휠체어를 탄 거는 할머니가 뭔가 다리가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희 할머니. 최 기자씨. 잠깐만, 저희 딸? 아, 맞지. 전화. 동사무소라고요?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시죠? 영주이동 주민센터 총무팀인데요. 딴 건 아니고 관내 미취학 아동들이요. 올해도 예비 소집일에 오지 않은 애들이 4명이나 있어서요. 협조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4명 다 가족들이랑 통화는 했거든요. 다들 해외여행이라느니 바빴다느니. 뭐 아직 초등학교 입학식 전이기도 하니까 별다른 문제 없는 걸로 보고는 할 건데요. 벌써 확인은 다 했지만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어서요. 협조 공문은 결제 중이고요. 교육청이랑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세대별 방문해서 확인하는 걸로 해도 괜찮겠죠? 이거 챙겨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쪽 동원수당 쓸걸요? 나중에 공문 접수하시면 소속 직원분들 명단이랑 계좌번호만 좀 첨부해서 회신해주세요. 나머지는 이쪽에서 알아서 처리할게요. 자, 여기는 주민센터. 어허. 여기서 서원이랑 이렇게 나오겠죠? 자, 10시 20분입니다. 너무 아쉽지만 오늘 게임 여기까지. 맛보기 너무 재밌는데? 미쳤다. 자, 일단 유바.